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1주기 추도식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규모를 크게 줄였습니다. 추도식에는 범여권 인사뿐 아니라 4년 만에 보수 야당 대표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작년 추도식 제 기억에는 2만 명 정도로 굉장히 성대하게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건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아무래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작년에는 이제 서거 10주기였죠. 예. 의미가 좀 남달랐을 것 같고 올해는 아무래도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거리두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몇 명 지난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상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또 의미가 지금 20대 총선이 끝난 이제 직후에 열리는 서거 주기란 말이죠. 11주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선거의 대승도 있었습니다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의 문제, 또 정치 지형도 바뀌었고 막 이런 점들이 지난해와는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나는 게 11년 전에 5월 23일 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진짜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TV 보고 있다가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죽음에 담긴 의미가 많죠. 사실은 검찰 관련도 있는 것이고 뭐 그 당시 검찰과 지금 검찰을 갔다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이전에 이른바 이제 친노 세력이 패적이다 이렇게 스스로들 이제 반성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또 정치적이 바뀌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좀 포괄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이상희 교수께도 좀 질문을 마찬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또 11주기 봐야 될까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2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다라고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 되겠죠. 코로나19로 인한 뭐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뭐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코로나19가 없었으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까라는 부분이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2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지 않느냐 이런 예상도 가능한데 뭐 그런 것들은 일종의 좀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총선에 대한 완전한 어떤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노무현 정부를 승계한 문재인 정부의 일종의 완성적 측면 이런 측면이 상당히 이번 석일 기념식에는 상당히 내입할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번에 코로나19가 없었으면 굉장히 아마 많은 공중이 모이지 않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면으로 생각하면은 좀 다행이라 봐야 되겠죠. 오늘 뭐 슬로건에서도 여러 가지 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일단 뭐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오히려 이런 어떤 코로나19가 없었다면은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그런 추도식, 이 추도식이 자칫하면 정치권으로부터는 또 위화감이 조성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뭐 굳이 꼭 성대하게 치르는 그런 의미를 둔다 그러면은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노무현 대통령이 또 인터넷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다양한 어떤 형태의 추도식을 가져간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올해 전체적인 이 추도식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고 이번 추도식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 뭐 어쩌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당의 당 대표급이 4년 만에 참석을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며칠 전에 5.18 민주화운동이었단 말이죠. 그 전에 통합당 계열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 계열 정당들의 원내대표의 메시지와는 사뭇 달랐어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 5.18 때 발신했던 메시지, 보수 진영에 발신했던 메시지 그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과, 반성 이런 것들이 전제됐었고 아마 그 맥락의 연장에서 오늘 이제 주호영 대표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서거식에 참석한 것 같아요. 이건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한국 사회에 가장 지금 문제되는 게 대립과 갈등이거든요. 그 대립과 갈등이라는 것도 극단적인 대립, 갈등, 불신, 혐오, 뭐 징후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정치권이 잘 조율하고
이걸 통합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왔잖아요. 지나치게 이제 그 야권이 여권의 뭐 좌파 프레임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를 했고 좌파 사회주의 뭐 이런 네. 얘기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불식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일단 야권의 변화가 있어야 돼. 보수 진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도 오늘 참석했다라는 그 자체가 예. 그런 나름의 메시지를 보이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조영 원내대표가 오늘 4년 만에 야당 대표로서 참석한 건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예. 앞으로 향후 보수 진보 나아가서 한국 사회 통합 이런 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최근에 5.18 민주화 운동에 낸 그 발신과 마찬가지로 예. 야권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현장 화면, 추도식 현장 화면에 모자를 들고 있는 햇빛 가리개 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들고 있는 인물들의 몇 명이 좀 보였는데요.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누는 도중에 이미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 씨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은 헌화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추도사가 있게 되면 현장을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참석은 2015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무성 대표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정진석 대표가 참석하고 그러니까 4년 만에 이렇게 오게 되는 건데 갈등과 통합의 무드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사람 사는 세상에서 보면요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자면 예. 네. 민주주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용이다. 상대주의 귀결이고 상대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통합의 원리다. 예. 이 통합의 원리를 주장을 했고요. 관용은 소극적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합의 과정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통합과 화합에 대한 부분들은 일종의 노무현 정신이 담겨 있었죠. 그거는 통치자로서의 노무현 정신에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을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를 승계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 노무현 정신에 대한 일부분을 뭐 승계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년과는 달리 야당 지금 통합당 보수 진영의 참석에 대해서 뭐 군중들이 많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다소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큰 논란이 없고 대체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보편 타당한 어떤 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잠시만요. 네. 저희 현장에서 들리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추도사. 대표의 추도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올해는 실록이 한창입니다. 서거하신 2009년 봄에는 비눗물 속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일찍이 추도식도 비눗물이 우리들 가슴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일찍이 추도식에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노여움도 슬픔도 눈물도 참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노무현 없는 포스트 노무현 시대를 열어내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은 촛불혁명으로 적폐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제3기 민주정부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으며 지방선거 압승으로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허물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사상 유례 없는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대통령님이 주창하셨던 껴있는 시민, 권위주의 청산, 국가균형 발전, 거대 수고 언론 타파가 하나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저 홍보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역사의 주체로 바로 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기어이 그렇게 전진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비록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는
역사의 발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지난 월요일 5월 18일에는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엄중하게 거행되었습니다. 5월의 넋들이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다 장렬하게 산화하신 현장이었습니다.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붙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희망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분노와 슬픔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이겨왔습니다. 민주의 역사가 헌법에 당당히 새겨지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신종 감염병에 온 국민의 높은 공동체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눈물겨운 헌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정부의 원숙한 대처가 세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국 정부가 우리 방역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래서 써낸 방식으로 추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통령을 자임하셨던 대통령님에 걸맞는 방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70년 동안 이 땅은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경제적으로 편중되고 사회적으로 차가운 세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합니다. 남과 북이 얼싸안고 나라다운 나라에서 이의 없습니다를 외치며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남겨놓으신 가치를 이제 저희가 사람 사는 세상으로 완성해 보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조그만 산사에 계신 스님이었습니다. 목소리로 보아 여든을 넘기신 듯한 노 스님께서 평생 모은 정성을 노무현 재단에 쾌척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정성으로 벽돌 한 장을 쌓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추도식이 열리는 이것 봉화에는 대통령 기념관이 개관을 하고 머지않아서 서울에는 노무현 센터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대통령님이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신 뒤에도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거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받고 공작이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참말로 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림을 더해가는 노무현 대통령님, 내년 봄에 다시 뵈러 오겠습니다. 그날은 아마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봄날 가득히 흩날리는 꽃잎처럼 이 봉화를 가득 채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영면하십시오. 깨어있는 시민들이 삼가 올립니다. 2020년 5월 봄날에. 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추도사를 듣고 왔습니다. 살짝 떨리는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나는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추도사 내용 저희가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저희가 현장을 다녀와서요. 이상희 교수께 먼저 좀 네.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떤 대목에 좀 집중하셨어요? 전체적인 추도사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좀 예의주시해서 유의미하게 좀 해석해야 될 부분들은 뭐 이런 것이죠. 제일 먼저 앞에 대두가 됐던 부분이 이 메시지의 어떤 상징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받고 공작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에 향한 검은 그림자 예. 이런 부분이었고 그야말로 끝이 없다. 참말로 징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신에 대한 개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들을 추도사에 먼저 앞에 올리는 것이 약간 좀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먼저 올렸단 말이죠. 예, 예. 이 부분을 굳이 해석을 한다 그러면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명수 전 총리에 대한 억울함 뭐 이런 것과도 좀 일면 다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예. 것이고 네. 이런 하나의 추도사에 불과합니다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자 그러면은 이 부분 한명수 전 총리에 대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상당한 대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일종의 그 5.18 광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만은 동지는 간섭과 깃밥을 안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은 이 또한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진상 규명, 이런 것 정치적 일정과 행보를 염두에 둔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이렇게 검은 그림자가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다. 이 부분이 앞부분에 온 것이 한명숙 전 총리의 재조사 그런 논란과 관련한 입장이 아닐까라는 지적이셨고 그렇다면 최 교수님께서는 이해찬 대표의 추도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게 눈에 띄는 게 네. 여기 지금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붙긴다. 이게 이제 이무리한 행진곡의 가사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이거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말고 5.18 민주화 운동할 때 보면은 기념식 할 때 지금 야당이죠. 야당의 그 주요 인사들이 이제 노래를 안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예. 언뜻 그게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이 가사를 이정한 게 상당히 인상적이고 예. 또 하나가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이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하면서 국민들 우리 주권자가 내세웠던 이른바 촛불의 가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예.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이것과 이제 상통한 얘기거든요. 예. 그럼 우리 사회는 아직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 측면에서 점점 뭐 선진화가 되고 있고 뭐 코로나19에 우리가 잘 대처해서 K방역 이런 이제 평가도 좋고 이렇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노인 빈곤율 세계 1위고 자살률이 1위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는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노무현 정신이라는 거는 지역주의 청산도 있고 예. 우선 기억나는 게 정치개혁에 큰 공헌을 하셨어요. 뭐 사소한 거긴 합니다만 지구당 폐지라든지 예. 원내대표 제도 도입 이런 게 다 그 당시 이루어진 정치개혁들이거든요. 당대표 제도도 그렇고 예. 뭐 그리고 이제 상향식 경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청산 이런 것들이 노무현 정신이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끝은 좋지 않았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임기 말에 지지율이 대단히 낮았고 말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이게 꽃이 만개한 거죠. 그런 것들이 생각나요. 이런 단어들 보면서. 다시 아까 그 이후로 돌아가서 많은 모함을 받고 공작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한명수 전 총리를 의식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얘기 못 하겠는데 예.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전제가 깔린다면은 최근에 그 이제 이따 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정의기억연대를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팩트는 팩트대로 밝혀야 되지만 예. 이른바 친일 극우 세력들이 어쨌든 이번을 기회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허물어뜨리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전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은 그림자가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다는 게 그런 걸 의식한 것이 아닌지 예. 징하다 이런 표현들 의도적으로 쓴 것 같거든요. 예. 여러 가지 많은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과 더불어서 노무현 정신이 추구했던 것, 인간 사는 세상 그런 것들이 현 정권이 추구하는 것과 일면 상통한다 해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말로 징하다는 표현이
더러 나왔습니다. 예, 이상희 교수님. 네. 실질적으로 오늘이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11주기 기념이니까 방금 우리 최 교수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노무현 정신 그것이 과연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뭐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방송 나오기 전에 실제 집에서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운명이다 이 책을 좀 한번 살펴보고 왔거든요. 예. 205페이지에 의미 있는 얘기가 또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경유착, 반칙, 특권, 특혜가 없는 사회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다. 예. 이 국정 원칙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했었거든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국정 원칙의 4가지가 뭐냐 그러면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 투명과 공정, 분권과 자율입니다. 여기 이제 대화와 타협이라는 말이 분명히 4가지 국정 원칙 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예. 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신과 연계시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노무현 정신이 뭐라고 한마디로 함축시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예. 이게 대단히 좀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4가지 정신을 이야기하거든요.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기회적인 정치적 형태, 그리고 지역 분열의 조장, 그리고 개파 분열의 조장. 이것에 한가하는 정기 민주주의적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국회의원 당시, 국회의원 되기 전 정신. 이게 이제 노무현 정신의 전반기 전적 정신이라 보고, 그다음 통치자로서의 정치가 있어요. 그 정신이 뭐냐 그러면 그 통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치자로서의 정신이라 하면은 대연정을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개헌을 얘기했고 이런 국민 통합에 대한 소위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통치자로서의 정신이란 말이죠. 예, 잠시만요, 교수님. 네. 저희가 또 다녀와야 돼서 유시민 이사장의 감사 인사를 듣고 그 말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만 여기에 보내시고 각자 살아가는 자리에서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오늘 이 추도식을 함께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 노무현 재단 회원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그리고 국민들의 현명한 대처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무현 재단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오늘 이 추도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아주 작은 비석이 우리를 지켜보는 이곳 대통령 묘역에서 이 추도식을 엄수하는 중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묘역은 대통령께서 잠들어 계신 곳이기도 하지만 그분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담아서 1만 5천여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박석이 깔려있는 곳입니다. 이 돌에 쓰여있는 글들을 읽다 보면 아이들 이야기가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꿈꿨던 세상,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을 우리 아이들한테는 물려주고 싶다 하는 시민들의 소망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떠나시고 맞는 11번째 5월입니다. 당신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가 아주 가까운 현실이 되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으로 곧게 자라서 이제 청년이 어른이 되어 있는 이 박석 속 이름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언제까지나 친구 같았던 대통령, 당당한 지도자, 새로운 시대를 향해 앞서 나갔던 시민, 그런 모습으로 언제까지나 함께 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의 어느 길목, 어느 구비를 지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이 박석을 만드신 시민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함께 지켜봐 주시는 모든 시민들이 이 길목과 구비를 지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노무현 재단도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과 지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와주셨습니다. 또 심상정 정의당 대표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열린민주당 청왕욱 대표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전의 노무현 대통령님은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강물 같은 분이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어떤 강물도 마다하지 않는 바다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과 이념과 삶의 양식은 다를지라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바다에서 하나로 얽혀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내일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 이 자리에서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서로의 곁을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예. 말씀을 유시민 이사장의 감사 인사까지 저희가 듣고 왔고요. 이성희 교수께서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시다가 저희가 감사 인사를 듣고 왔습니다. 말씀 마무리해 주신다면.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과 국회의원 시절 아닐 때 이때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 민주투사로서의 정기적 노무현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통치자로서의 정신이 있었던 것이다. 그건 대통합과 대연정 그리고 개헌을 주도했던 국민 화합의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런. 2단계의 통치자로서의 노무현 정신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기로 가면서 소위 이제 생태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참여 민주주의라든가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말기적 노무현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노무현 정신이라 그러면 어떤 정신을 개성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노무현 이 유시민 재단 이사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뭐 통합당의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의원의 참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노무현 정신의 정기 후기를 따진다 그러면 후기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 자칫하면 정기 민주투사적인 어떤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일종의 친노 패권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완성기가 지났다 그러면은 노무현 정신을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후기에 참여민주주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노무현 정신으로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해찬 대표도 이야기했고 또 유시민 이사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을 지금 두 번씩이나 했단 말이죠. 이 말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가 강물을 포용하는 것은요. 바다가 강물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기 때문에 바다로 강물이 흘러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노무현 정신을 빗대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통합과 화합과 협치에 대한 리더십을 이제는 보여줘야 된다. 그 후기적 노무현 정신을 본받을 때가 지금 민주당이 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서는 자칫하면 이게 겸손한 권력이 되지 않고 오만한 권력이 될 수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신에 대한 전기 후기 이렇게 나와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 근데 아까 저희가 잠깐 나왔던 얘기기도 합니다만, 정의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심지어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포함하자면 노무현 정신에 대한 언급이 다 각기 성격 규정을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도 개혁이 노무현의 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떤 언급이 나왔냐면 검찰 개혁이다 이런 언급도 나와가지고요. 지금 시기에 걸맞는 노무현 정신이라면 어떤 해석이 좀 달릴 수 있을까요, 교수님? 하나의 거대 담론으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또 진영에 따라서 또 정치 세력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역시 좀 크게 봐서는 사람다운 세상인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세상. 대단히 인간적이었던 거, 서민적이었던 거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여러 가지 아까 검찰개혁, 정치개혁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정치사회적인 그런 이슈들이고 정치사회적인 담론들인데 그걸 넘어서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노무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소탈하다라는 거,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거. 지금 저 기억나는 그 사진이 왜 밀짚 모자 쓰고 퇴임하고 이렇게 자전거 타고 타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대통령의 모습으로는 대단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예. 담배 이렇게 그 구멍가게에서 담배 피는 모습 예, 이게 예. 전 떠오르거든요. 그 사진이 예.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정치적인 측면보다도 우리가 같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국민의 대표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특권화돼 있는 경향이 좀 있죠. 예. 예. 특히 대통령제 성격상. 그래서 뭔가 노무현이라는 분은 항상 우리 옆에 있었다는 거, 서민적인 대통령. 그게 이제 개혁과 연결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건 뭡니까? 국민의 대표를 잘 뽑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거든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우리 시민사회의 갈등과 균형을 잘 대표해 나가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검찰개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찰이 어떤 하나의 권력으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검찰이라는 의미에서의 검찰개혁의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 검찰개혁이 됐건 정치개혁이 됐건 또 지역주의 청산 부단하게 떨어지면서 도전했잖아요. 부산 지역에서. 예. 종로도 그랬고. 예. 그 결국 대통령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부단히 자기가 생각하는 걸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이제 별칭 부끄리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설령 정치 성향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 노무현은 뭔가 달라서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예. 네. 그런 점들이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해서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선거 각자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하나 강조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오늘 슬로건 얘기가 두 분에서 다 나온 것 같아서 아까 이상희 교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겸손한 권력에 대한 포인트 짚어주셨고 지금 이제 최 교수께서는 낮은 사람,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께 어떻게 다가왔는지에 대한 어떤 상징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인 강한 나라라는 그 슬로건은 어디에 좀 포커스를 두고 이 슬로건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 뭐 굳이 이것을 뭐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낮은 사람이라는 것은 서민적인 어떤 지향점 그리고 눈높이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겸손한 권력이라는 것은 거대 권력의 탄생에 대한 일종의 경계적 메시지라 봐야 되겠죠. 예. 이럴 때일수록 몸을 낮춰서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위화감을 느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와 같은 어떤 가치와 철학은 꿋꿋하게 해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강한 권력이라는 것이죠.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기조가 거대 권력, 겸손한 권력이 됐다 해서 이 기조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그럼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어떤 지지를 받아서 완성을 시켜 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천명한 그런 어떤 슬로건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도 최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종의 그 어떤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아이덴티티, 그에 대한 가치와 철학 이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소위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신에 대한 가장 골자라 그러면은 일종의 외연 확장에 사실 그 방점을 많이 둘 수가 있습니다. 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책에서 보면은 이 외연 확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정치 공학적으로 외연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당은 순종만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그 정당을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의 정치적 철학이 분명하면은 가능한 것이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당에 모여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예.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노무현 정신의 소위 말하는 화합과 통치와 협치에 대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투사적인 정신이 노무현 정신이 아니고 예. 화합과 통합의 방점이 있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민주당이 좀 세게 들어서 그에 대한 개성에 대한 부분들을 활발한 토론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제 그 말씀하시니까 아, 예. 예, 말씀하십시오. 생각나는 게 통합 말씀하시니까 노 대통령 계실 때 그 사학법 가지고 이 여야가 극심하게 충돌했어요. 그때 4대 입법이 있었잖아요. 사학법, 국가보안법 등 4개가 있었는데 미디어법은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때고 그때 이제 이 야당의 지금의 야당의 대표가 이재호 의원이었고 지금 여당이 이제 김한길 의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여야가 이 문제가 특히 사학법 가지고는 이제 상당히 이 야당에서 굉장히 수호를 해야 되겠다. 절대 개정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김 대표, 김한길 대표에게 들어줍시다. 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노무현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의 인간적인 매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구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민적이고 소탈하다는 게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행태와 연결될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여든 야든 정치적인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쟁점들이 존재하고 예. 다 있는 거죠.
여기서 충돌하는 건데 이 충돌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노무현 정신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때 그래서 풀었어요. 물론 그게 사학법 개정이 안 돼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건 전혀 별개의 영역인 것이고 저도 대통령이 그걸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통합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무현 정신은 여든 야든 적어도 통합이라는 관점, 지역주를 청산하고 정치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거.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검찰을 개혁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도 보여줬잖아요. 평검사와의 대화 이런 것도. 남아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잊지마면 막가지 하는 거죠.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평검사와의 대화할 때. 그런 것들이 예. 많이 생각이 나는 건데 아무튼 통합이라는 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쟁점과 연결될 때 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노무현 정신이 많이 상의가 되고 있고 저희가 아까 마지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 너럭바위 참배 장면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최창열 용인대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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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